나중에라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야, 이분이 그 내용 아시죠? 우리 한 달 전에 이제 내용을 5월 28일자로 쿠팡이츠에서 문자가 와서 그냥 무조건 내라. 이렇게 억울한 일이 당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형님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아무리 고객센터 2단들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바꾸려면 이제 배달 플랫폼 노조가 단체 교섭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은 솔직히 억울하잖아요. 이 돈이 중요해? 4월 11일 날 5배송한 걸 내가 지금 5월 28일 날 문자가 와서 그때 5배송한 거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갚아? 열받지. 뒤집어지지. 근데 쿠팡이츠에서는 차감하라고 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차감하지를 않기로 26,000원이네요. 차감하지 않기로 배달 플랫폼 노조 측에서 이야기를 해서 됐다 그 말씀드립니다. 제가 형님들에게 어떤 것들을 이거 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베베베 신문고도 있잖아요. 신문고 내용들 하면 이게 가짜로 형님들에게 정조가 뭐 저거 만들어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저런 도움, 말도 안 되는 거. 제가 봤을 때 저번에 중복거리도 막 이상하게 뱀이 교차로에서 막 돈 하는 거 그것도 제대로 정상 지급했다라는 걸로 알아요. 항상 제가 이제 배달 뉴스도 다루고 배달 노조랑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소통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 안 나게끔 바꿔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단체 교섭에 넣으면 위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일부 배달 뉴스 소식 배달 라이더 최저임금 17,468원이라고? 와 이거 잘 모르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입에서 뭐가 나와? 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지금 라이더 유니온이 농성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거는 힘 주고 박수를 쳐줘야 돼. 최저 단가 설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앞에서 이렇게 농성하고 있고요. 그 라이더 유니온에서 저한테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연락을 안 주시네요.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근로자처럼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우리도 최저 단가를 줘야 돼. 최저 시급 아니에요. 노동계는 지속적으로 이들 도급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했고 올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서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하면서 양경수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 이분도 엄청 유명하신 분이죠. 하여튼 이런 내용들 이창배 전국 대리운전 노조 위원장님은 대리기사와 배달라이더 학습지 교사가 최저임금의 절반에 불과한 시간당 임금. 근데 이게 여기서 라이더가 좀 바뀌어요. 근데 이거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더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중요한 거야. 핵심 내용. 일단 기사부터 이레이드님 제 방송을 보시고 마지막에 해주세요. 이거를 설명을 들어야지만 이해가 될 거야. 절대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 이게 만약에 진짜 시급제로 가는 거면 나라도 가서 이제 라이더 유니온께 연락해서 이거 문제다. 배달 라이더가 뭔 시급이냐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달기사 최저임금 돈이 민주노총 17,680원 제시. 와 이거 딱 보고 이거 설마 쭉쭉쭉 보니까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분이 라이더 유니온 만드신 분이에요.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이었다고요. 우리 라이더에 대해 안다고 이분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 거야. 경비율 중심으로 도급제 근로자의 현실적인 최저임금 시간급 계산법을 제시했다. 왜 시간급제를 우리 할까?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나는 알잖아. 그래서 택배 배송 기사의 경우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의 시간당 업무 비용 사회보험 이런 거를 합산했다라는 거야. 보면요. 방문관상 얼마인데 다만 같은 금액은 최저임금 책정을 위한 산식을 설명 과정에서 산출된 금액일 뿐 실제 공식적으로 제시한 금액은 아니라는 민주노총의 설정이다.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이. 지금 논의되는 건 배달라이더 17,000원 시급? 지급? 이게 아니에요. 핵심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 근데 시급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일단 우리 평균 최저시급 얼마다라고 그걸로 판정하는 곳이에요. 일방적으로. 시급제는 절대 반대야. 그건 아니니까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일단 시급으로서 배달 라이더가 얼마 정도의 책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풀어낸 거야.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 우리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 준 거예요. 이해하라고. 너넨 시급으로 이해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한국인한테 영어를 못 알아듣으니까 그러니까 영어가 배달이에요. 배달 언어니까 못 알아먹잖아, 이 시급제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해 준 거예요. 우리 지금 제일 포인트는 이거예요. 유상보험 의무화도 포인트가 뭐였어? 종합 의무화가 아니야. 일단 유상보험 의무화를 통과시켜라. 그러고 보면 유상종합이 될 수도 있고, 더 확대될 수도
그러니까 제일 큰 상위 개념으로 통과시켜라. 이게 주 목적이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가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내용에서는 그 최저임금위원회에게 야, 너네가 일단 우리가 최저 단가 3,000원이라고 하면 3,000원이 얼마야? 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막 이야기할 때면 몰라, 못 알아먹어. 최저 시급으로서 그러니까 자기네만의 언어로 풀어주고 우리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구간에 있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론 여태까지 라이드 유니온 다 흐름상 그렇습니다. 그 단순히 저 글만 보면 최저시급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아까 대기시간, 이동시간 그거 다 이야기 나왔죠. 그 다음에 1단계.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들어가서 대기시간 포함, 이동시간 포함, 뭐 요런 것들 이제 이야기 나왔다고 했잖아. 왜 나오겠어? 이거를 포함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하면 아마 분명히 얘네들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거야. 근데 우리는 최대한 포함해달라고 하면서 그때 가서 협상할 때 그래 이런 것 좀 우리가 이제 좀 예를 들어 뒤로 물러서자 하면서 건당 단가로 갔을 때 단가에 대한 협의 이야기를 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야기 나왔을 때 대기시간 이동시간 이런 거 포함해야 된다. 최저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데 그거를 건당 단가에 일정 부분 반영해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 재민호님처럼 원래 깎일 것 대비해서 세게 요구하는 거야. 이야기를 할 때. 3단계. 배달업 현실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 우리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건당 단가로 갈 수밖에 없어. 그 대신 최저 시급 수준을 위에 뭐 대기시간이든 이동시간이든 뭐 우리가 이야기 막 하는 거 있잖아. 요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최대한 높일 수 있게끔 그런 초석의 자료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봐야 될 건 3단계까지 가기에는 바로 힘들 수 있어. 다만 플랫폼 노동자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들어가는 게 핵심. 여기 핵심이에요. 아마 그걸로 크게 싸울 거예요. 그걸로 크게 싸울 거야. 일단 들어가야 돼. 뭐? 유상보험 의무화처럼. 유상보험 의무화 들어갔죠. 올라갔죠. 종합으로 바뀌었죠. 들어가야 돼. 그런 순간 그래 그럼 너네는 이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네. 그러는 순간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핵심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이제 요거 말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 배달공제조합을 미리 만든 게 신의 한 수. 그래 이게 신의 한 수지. 유상보험 의무화 하기 전에요. 배달공제조합을 먼저 만들자고 이거는 배달 플랫폼 노조랑 먼저 저도 그때 논의를 했었습니다. 23만 배달라이더 잡아라. 보험사 공제조합 경쟁 본격화. 무슨 말이냐고요? 유상보험 의무화가 되는 순간 보험사끼리 단합을 할 수가 있어. 단합이 아니라 담합. 우리 모르잖아. 그러면 우리 또 비용만 올라가. 그래서 유상보험 의무화 되기 전에 공제조합부터 만들라고 했던 게 배달 플랫폼 노조에서 시작했던 겁니다. 뭐 라이드는 나중에 다 같이 했지만 배달 플랫폼 노조에서 처음에 이거 우리가 유상보험 의무화는 무조건 해야 되지만 안 만들면 쟤네 담합한다. 배민 쿠팡 봐라. 처음엔 단가 경쟁하는데 안 하잖아. 이거 한다 해서 이거 만든 거야. 그리고 경쟁이 되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공제조합 저가 공세의 손보사 시장 위축. 얘네가 너무 싸니까 자기네도 맞춰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만들어져서 유상보험 의무화가 지금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거야.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배달 보험은 내려가지. 근데 다 가입하라고 하지. 그럼 나라에서도 배달비 내려가고 있지 않냐? 공제조합 있지 않냐? 유상 종합으로 확대 이런 식으로 나왔을 수도 있어. 이건 내피셜입니다. 그래도 유상보험 비싸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대신 형님들 공제조합의 사보험이나 좀 차이점이 많아요. 보장은 비슷한데 차이점이 많거든요. 그리고 서비스 차원도 많이 달라. 이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공제조합은 좀 뭐라고 하냐면 불친절해. 우리 편이 아니야. 내가 많이 들었어도 그것만 알아도 돼. 사보험도 똑같은데 더 심해. 그래서 공제조합 자체는 좀 뭐라고 하냐면 어쩔 수 없이 들으시는 분들 들고 저는 사보험에 아직도 왜냐면 이게 무사고로 오래되어 와서 더 쌉니다. 그래서 공제조합이 이렇게 좋다. 신규는 공제조합이 무조건 좋아요. 루토님이 올려주신 건데요. 배민 쿠팡이츠가 망하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숫자만 보세요. 22년도에는 수수료율이 9%밖에 안 떼어갔어. 매출 대비. 근데 23년도에는 24년도에는 2.8%, 25년도에는 2.9%. 점점점 수수료율. 그러니까 쟤네가 먹어가는 비율이 더 커진다는 거야. 그래서 10,000원을 팔면 배민 쿠팡이 먹어가는 게 더 50%가 돼, 육박해. 15,000원을 팔면 2만원이면 31%, 25,000원이면 27%. 그러니까 한 그릇 배달이 할 수가 없다는 이유가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그릇 배달 어떻게 무료로 하냐고. 10,000원 얼마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라이드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배민의 영업이익률 여기 나와. 플랫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기 봐. 배민 우한 형제들의 영업이익은 2022년도 4,200억, 13년도 7,000억,
24년도 6,500억, 25년도 6,000억. 쿠팡이츠의 영업이익 은 2022년도 77억, 4년도 217억, 25년도 818억. 그래, 쿠팡이츠까지는 사실 제가 조금 뭐라고 하기엔 조금 그래요. 근데 쟤네는 공격적으로 자기네 마케팅 비용 때문에 하는 거고, 배민만 봐도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높아. 매출 대비. 그러면 영업이익이 높다?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똑같아요. 같이 상생하자. 영업이익을 조금 나누자. 너네가 영업이익 높아진 건 우리 자영업자의 수수료를 이렇게 띄어가고 배달 라이더에게 제대로 된 배달 단가를 주지 않아서 높아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냥 숫자로만 봐도 맞아.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같이 상생하자, 살아가자. 그래서 이번에 네이버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말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장 구조라고 생각하지 않아. 시장이라고 하면 단순 그 경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정보의 독점 때문에 배민이나 쿠팡이 자기네 수수료율만 높아가는 형식으로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라이더에게도 쥐어짜고 있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랑 힘을 모아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힘을 모아봅시다.